오늘도 긴 하루를 보내고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치 인생의 가능성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새로운 도전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시죠.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할머니 사진작가 기미코 니시모토를 아십니까? 그분은 72세에 처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선물로 준 카메라 한 대로 시작한 사진이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은 9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시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예술가가 되셨습니다. 미국의 할머니 화가 그랜마 모지스는 78세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까지 15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세계적인 요리사 줄리아 차일드는 50세가 되어서야 요리책을 처음 출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50대에 시작한 요리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을 열광시켰고 그녀는 90세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며 요리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계십니다. 70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시인이 되신 분, 60대에 컴퓨터를 배워 유튜버가 되신 분, 80세에 마라톤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늦었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확실히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없는 인내심, 깊은 사유의 능력, 삶의 지혜, 여유로운 시간. 무엇보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뭐라고 할까, 실패하면 어쩌지, 창피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지금 70세라면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앞으로 15년, 20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20년이면 한 아이가 태어나 대학생이 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을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배우고 싶었던 악기가 있으신가요?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못 배웠던 것들. 지금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악기를 배워서 뭐 하냐고요?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손자, 손녀에게 직접 연주해서 자장가를 들려주는 것.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당신의 노후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아십니까? 여행을 좋아하셨나요? 젊었을 때 바쁘게 일만 하다가 이제 와서 여행이 무슨 소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진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며 그곳의 문화를 느끼고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 속에서 깨달은 지혜들을 글로 남기는 것. 당신이 살아온 70년, 80년의 세월은 그 자체로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이겨냈고, 가족을 키웠고, 사회의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후세에 남기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의 증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조건이 맞을 때까지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매일 10분씩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일주일에 한 번 그림을 그리는 것,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는 것. 이런 작은 시작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 이막을 만들어 갑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여전히 무한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 이막을 당당하게 열어가세요. 품격 있는 노후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경제적 여유를 먼저 생각합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해야 품격 있게 살 수 있지. 돈 없으면 무슨 품격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작은 아파트에 사시고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으시고 비싼 레스토랑을 다니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나면 누구나 품격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항상 단정합니다. 옷이 비싸지 않아도 깨끗하게 다려 입으시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으시고 자세를 바르게 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십니다. 말씀도 천천히 조용하게 하십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비난이나 험담을 입에 담지 않으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존댓말을 쓰시고 청소부 아저씨께도 감사 인사를 하시고 식당 직원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그분의 집에 가보면 비록 좁고 오래된 곳이지만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창가에는 직접 가꾸신 화분들이 있고 벽에는 좋아하는 그림이 걸려 있고 책장에는 평생 모으신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입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대충 입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위해 단정하게 입으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먹는다고 대충 먹지 마세요. 상을 차리고 제대로 앉아서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그것이 음식에 대한,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집 안을 정돈하는 것도 품격의 일부입니다. 나이 들어서 누가 집에 오나 정리해서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은 마음도 정돈되게 만듭니다. 비싼 가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가구라도 깨끗하게 닦고 소품을 잘 배치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면 됩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화분 하나를 들여놓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 공간은 당신만의 품격 있는 공간이 됩니다. 말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칫 잔소리가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불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조절하세요. 천천히 조용하게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응원해 주세요. 그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품격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배웁니다. 꼭 학교에 다니거나 학위를 따라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젊은이들에게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배움입니다. 스마트폰을 잘 모른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에게 이거 좀 가르쳐 줄래라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배우려는 자세가 바로 품격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식당 직원에게, 택시 기사에게,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친절하세요. 감사 인사를 하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들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양보해주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이 든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허리.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화장으로 가리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자연스러움이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조금 더 단정하게 입고, 조금 더 천천히 말하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고, 조금 더 배우려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누구나 존경하는 품격 있는 어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젊음을 찬양합니다. 광고는 늘 젊고 아름다운 모델들로 가득하고, 미디어는 젊음을 성공과 행복의 조건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의 노년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나이 들면 정말 불행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나이 들면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이 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까? 병으로, 사고로, 전쟁으로. 그들은 노년을 경험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60대, 70대, 80대를 맞이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확실히 잃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음의 체력, 빠른 기억력, 매끈한 피부, 건강한 몸.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얻는 것들은 젊음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귀중한 것들입니다. 여유를 얻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바빴습니다. 공부해야 했고, 취업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 젊었을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사치입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60년, 70년, 8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까?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습니다.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습니다. 기쁨도 맛봤고 슬픔도 겪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사소한 것인지를. 이런 지혜로 당신은 젊은이들에게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깊이를 얻습니다. 젊었을 때의 인간관계는 넓지만 얕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았지만 진짜 깊은 관계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정리됩니다. 필요 없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진짜 중요한 관계만 남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대화의 깊이, 평생 함께한 배우자와의 교감, 손자, 손녀와의 순수한 사랑. 이런 관계들은 젊었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얻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건강한 것도, 가족이 있는 것도, 직장이 있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압니다.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작은 노트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신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맑아서 감사합니다. 어젯밤 푹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쓸 것이 없어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쓰다 보니 점점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3가지가 아니라 10가지도 쓴다고 하십니다. 이분의 얼굴을 보면 늘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건강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지만 누구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싶으면 입으세요. 춤을 추고 싶으면 추세요.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부르세요. 이것이 나이가 주는 자유입니다. 평화를 얻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앞날이 걱정되고 실패가 두려웠고 경쟁에서 뒤처질까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것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 직장 생활은 끝났고 큰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습니까? 모두가 더 나이 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나이 드는 것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들이세요. 매년 생일이 올 때마다 또 나이 먹었네라고 한숨 쉬지 말고 또 한 해를 무사히 살아냈구나, 감사하다라고 기뻐하세요. 주름 하나하나에 당신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흰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당신의 지혜를 증명합니다. 굽은 허리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짐을 져왔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은 전쟁을 겪고도 살아남았습니다.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아이들을 길러냈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낸 당신은 영웅입니다. 어떤 영화 속 영웅보다, 어떤 소설 속 주인공보다 현실을 살아낸 당신이 더 위대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세요. 날씨가 좋으면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덕분에 공기가 맑아져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면 이 정도로 끝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면 이렇게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찾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의 얼굴을, 말투를,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늘 밝습니다. 주름이 있어도 아름답고 나이가 많아도 젊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당신의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중년이었을 때보다 지금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면 축복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사세요. 기억하세요.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품격은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더 아름답고 더 품격 있고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비우고 채우는 삶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